아, 반갑습니다. 모처럼 뵙네요. 근데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제가 중국 가 있다가 중국 사천지방을 갔다 왔습니다. 사천지방 중에서 문천 5월 1일부터 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가봤더니만은 체리 밭입니다. 이제 체리 다 익었어요. 벌써 한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체리 팔아요. 노지 체리를. 예. 문천지방이 거기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진도에서 제주도급 그 사이 정도. 예. 봄 온도는 그렇습니다. 여름 온도는 강화도급 정도. 강화도보다 조금 더 위에. 예, 여름 온도는 그렇게 안 덥습니다. 여름엔 또. 겨울은 진도보다 조금 더 아래쪽이고 제주도급은 아니고 사천에는 제주도급이에요. 사천 벌판은 막 오렌지 키우고 귤 키우고 그럽니다. 가보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니까 그쪽에는 좀 한 1500m, 해발 1000m가 넘어가는 지역은 전부 체리, 자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체리가 한참 수확 중이더라고요. 한참 수확 중이고, 예. 그래서 거기 갔다가 해발 4000m까지 올라갔다가, 고산병이 와갖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예. 코피까지 터지고. 저 고산병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네, 해발 4000m 티벳까지 올라갔는데, 4000m 올라가니까 정말 코피가 저절로 나더라고요. 산소통하고 고산약도 먹었는데도, 예. 그 지역에서도 체리를 팝니다. 해발 3000m에서 체리를 팔아요. 막 길거리에서. 예. 체리가 지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품종보다는 조금 더 작아요, 체리가. 조금 더 작은 체리들. 예. 그런 체리. 품종이, 왜 그러냐면 중국은, 실질적으로 체리 품종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좋은 품종이 보급된 지역은 연태하고 대련 쪽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옛날 품종들. 그런 품종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옛날 품종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지역인데, 체리는 정말 일찍 나옵니다. 사천지방 가니까, 성도 쪽에 가서 문천이라는 지역에 가니까 체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일주일 있다 왔습니다. 어저께. 일주일 만에 왔더니만은 우리 집 체리도 놀이길에 된 게 좀 많더라고요. 놀이길이 된 게 좀 많아졌어요. 네. 오늘이 이제 16일인데, 가기 전에 제가, 물을 충분히 주고 가 있는 사이에 비가 한번 온다고 해서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갔는데, 생정낙과가 조금 생겼어요, 우리도. 아주 안 생기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어제 부지런히, 또, 영양제를 좀 주고, 그러고 오늘 왔습니다. 새벽같이. 저는 약은 별로 안 합니다. 체리 재배하면서 약은 거의 안 합니다. 예. 다이세는 2번 딱 합니다. 처음에, 꽃 피기 전에 다이세는 한 번, 델란 한 번, 그 다음 꽃 피고 나서 다이세는 한 번, 끝입니다. 근데 이제 꽃 피고 나서 다이세는 할 때는 데시스 한 번 넣습니다. 데시스. 그리고 약 안 합니다. 농약은. 주고 싶으면 뭘 주냐? 질소 없는 비료만 줍니다. 질소 없는 비료 열심히 줍니다. 예. 인산하고 가리 위주로 많이 줍니다. 아니면 황산하고 가리 위주로 많이 줍니다. 그걸로만 막 영면살 파는 거예요. 질소 성분이 1도 안 줍니다. 예. 여러분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이상해가지고, 한 3년 넘으신 분들, 3년 넘으신 분, 체리. 예. 올해 열었다 많이 떨어졌죠? 없어요, 하나도? 많이 떨어졌겠지. 예, 여기는 이제 3년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3년생은, 신용불량되게 생겼어요. 빚내갖고 지금 체리 심어갖고 지금 실수하게 되는 상황이. 이게, 4년, 5년째까지는 잘 떨어집니다. 4년, 5년째까지 잘 떨어집니다, 체리는. 생정낙과가 굉장히 심해요. 그것 보고, 이제 뭐, 화진현상이라고도 하는 분도 있고,
이게 화진현상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생리적 낙과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리는 열렸다가 잘 떨어진다. 근데 이제 해가 갈수록 덜 떨어집니다. 예, 3년째 그것도 날씨가 도와줘야 돼. 온도가 또 잘 맞춰주면은 3년째에도 일절 안 떨어집니다. 기후 때문에 떨어집니까? 첫 번째는 기온이 문제고, 기후가 문제예요. 기후가 아침하고 낮 기온 편차가 너무 심해. 어제 강원도에 대설집어 내렸죠. 네, 눈 엄청 왔어요. 오늘 아침까지. 네. 그 정도로 날씨가 이 아침 기온은 춥고 낮 기온은 막 26도 7도 올라가거든요. 이럴 때는 얘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뎌요. 첫 번째는 이제 기후 조건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체리뿐만이 아니에요. 사과도 홍로는 많이 있는데, 홍로는 그나마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폈다 그래요. 후지나무에 가보면은, 후지밭에 가보면 꽃은 많이 폈는데 사과가 어디 갔냐고 그래요. 사과가 없어요. 네. 그런 현상이 모든 과수나무가 다 왔습니다. 기후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덜 심한 집, 그보다도 이제 더 심했던 집들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너무 과도한 전정일 수가 있어요. 너무 과도한 전정을 해도 옵니다. 화진현상은. 네. 세 번째는 너무 우거져도 옵니다. 너무 우거져도. 뭐 가지를 뭐 한다고 막 가지 막 10개, 20개씩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우거지면 다 쏟아집니다. 가지를 4개 정도만 받으세요. 4개에서 한 5-6개까지만 받으세요. 그것도 나중에 너무 배다고 잘라내야 돼. 가지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KGB 하시는 분들 가지 뭐 20개, 30개 받아놨다가 그 다음에부터 잘라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20개, 30개 되면 다 우거졌고 햇빛 안 들어가요. 그런 데는 더 우거집니다. 더 이 낙과율이 훨씬 더 심합니다. 네. 체리는 덜 떨어지는, 낙과율이 그나마 덜 떨어지는 품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번 맺히면은 절대 안 떨어지는 품종들이. 잘 안 떨어져요. 브룩스, 메이니어,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돼버리냐? 열매가 작아져 버려요, 대신. 열매가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무조건 적과를 내야 돼요. 걔는. 특히 또 순짓기 하신 분들은 잘 올 수가 있어요. 화진현상이. 이 화진현상이 순짓기 하신 분들은 특히 잘 옵니다. 순짓기 하신 분들은 이게 오기 전에 적과를 해야 돼. 적과를 해야 됩니다. 적과를 안 하면은 이게 다 옵니다. 순짓기 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체리는 양분 전환기에 들어갔을 때 최소 열매 하나당 잎이 넉 장은 있어야 돼. 넉 장. 열매 하나당 잎이 넉 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을 할 때는 잎이 5장에서 7장까지가 필요해요. 열매 한 개당. 근데 열매만 많이 달았어. 거기에 또 기후라도 받쳐줬으면 그나마 걔라도 잘 자라게 붙어있는데 기후가 또 안 받쳐줬어. 그러면 순짓기를 다 했어. 그러면 열매가 몇 장 안 되잖아요. 열매가 몇 장 안 돼요. 그러면 이 열매가 몇 장 안 되면 빨리 적과를 해야 돼요. 순짓기를 한다는 자체는 내가 적과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적과를 안 하려면 순짓기 안 하셔도 돼. 그래갖고 날씨만 맞춰주면 그대로 열립니다.
그렇게 순짓기 하셨으면 빨리 적과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현상이 덜합니다. 순짓기 안 했는데도 뭔 소리야. 순짓기 안 했는데도 올해 우리는 왔더라. 그건 날씨 탓이에요. 순짓기 한데도 우리는 떨어지고 안 한데도 떨어지고 올해는 날씨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나마 나는 50%라도 건졌어. 열린 것 중에서 50%라도 건지신 분들은 꽃이 딱 폈을 때, 꽃잎이 딱 날릴 때 물을 얼마만큼 준 사람은 50% 정도 건지느냐. 논에 물대듯이 하신 분은 50% 정도 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평년에도 그때는 물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나 이 올해 같은 경우는 몰라도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꽃잎이 막 날리기 시작할 때 물을 막 어마무시하게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은 50% 이상 건졌습니다. 작년에. 그 냉이 밭에서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전국적으로 작년에 2023년도 봄에 전국적으로 냉이 와갖고 체리 하나도 안 열었다고 했는데 우리 밭이라고 냉이 안 왔겠시요? 물을 그만큼 줬어요. 그래서 한 50%라도 건진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꽃잎이 날릴 때 물을 최대한 많이 주는 거예요. 저 올해 제가 물탱크를 40톤을 가지고 있는데 올봄에 어렵게 또 2개를 떠고 했어요. 60톤짜리 물탱크가 있어요. 60톤. 내년에는 4개를 더 놓으려고 그래요. 100톤을 놓으려고. 물이 많이 안 올라와. 하루에 많이 올라와 봐야 50톤에서 60톤, 24시간 품어봐야. 우리 지하수 물이. 그래서 100톤에다 받아놓고 계속 주려고 그래요. 언제? 꽃잎이 날릴 시기에. 예. 그때 물을 어마무시하게 줘야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냐? 화진현상이라는 자체가 보통 다른 데서는 화진현상을 안 하는데 포도에서는 화진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포도 화진현상이라고 그래요. 포도가 알맹이가 군데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싹 떨어져 버리고. 화진현상의 가장 큰 예방법은 뭐냐? 질소 안 주는 거. 절대 아까 낙과 이거 심할 때 질소, 퇴비, 유박, 비료 이거 준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더 떨어집니다. 퇴비 제가 그래서 퇴비 주지 마라 맨날 그러죠. 안 줬죠? 안 준 지가 지금 3년이 되면 3년. 예. 안 줘야 돼요. 안 줘도 큽니다. 체리는 미치도록 커요. 안 줘도. 근데 물을 너무 자주 주니까 거의 남아줬다시피는 나온 만큼으로 나오면. 그렇게 봐가지고 언제쯤부터 자, 꽃이 피기 직전에 물을 한번 쫙 줘요. 많이. 그 다음에 꽃잎이 딱 말릴 때 또 물을 한번 쫙 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꽃잎이 딱 말리잖아요. 그러면 물을 내가 왜 많이 주라 하면 꽃잎이 딱 말릴 때 물을 많이 주라 하면 꽃잎이 딱 말리고 나서 얘가 커지는 속도가요. 진짜 거짓말 않고 3, 4일이면 이만큼 커져버려요. 5일 안짝으로 커집니다. 5일 안짝으로 안 커진 놈은 떨어져요. 먼저 커진 놈은 붙어있죠. 네, 먼저 커진 놈은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뒤로 또 물을 떠주면 또 나무가 커버리는겨. 물을 많이 줘가지고 계속 물만 줬다. 그때 줘. 시기를 맞춰야지, 시기를. 근데 올해는 그 무렵부터 계속 비가 뭐 일주일 간격 왔거든요. 보통 20mm 이상. 저 비와도 좋습니다. 비와도 물 줍니다. 그때 비 왔을 때 논에 물 대줬습니까? 논에 물 안 대집니다, 그때. 그때 비 와가지고 논에 물 안 대줬어요. 논에 물이 대질 만큼 물을 주란 얘기예요. 제가 중국에 가보면은 3월달 말쯤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체리밭에 물을 주는 경우 어떻게 주냐면요. 물 품는, 우리 경운기로 물 품으죠. 호수로 해갖고 물 품죠, 경운기로. 예, 양수기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 밭 위에서 골망 위에다 그냥 놔둬요, 호수 하나를. 그럼 거기다 품어. 그럼 이제 밭이
이 정도 완만해요. 막 이런 경사가 아니고 완만한 이 정도인데 이 꼭대기다가 물을 품어. 그럼 물이 계속 흘러내려. 물치가 흘러내려. 그냥 이 끝다리까지 흘러서 여기서 끝다리에서 넘치면 그 다음 줄로 옮깁니다. 호수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냥 그 사람들은 거기는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요. 밭 기퉁이가 뭐 이거만 틀면 물이 나와.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호수 연결해갖고 그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안 해요. 호수 연결해갖고 골망마다 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흘러내려가갖고 저기까지 흘러내려가는데 하루 종일 거의 걸려. 거기까지 흘러내려간 다음에 그것도 넘치면 그 다음 줄에다 놔요. 그 정도 물 많이 줘요. 여러분들 밭에 호수로 한번 물 대보세요. 저기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리나. 어마무시하게 걸려요. 그렇게 물을 줘요, 그 사람들. 그렇게 물을 줘놓고, 꽃 피기 전에 딱 물을 한번 딱 주고, 꽃이 막 펴갖고 꽃잎이 또 날리면 물을 한번 싹 줍니다. 그다음부터는 말리는 거는 이제 본인들 나름이에요. 2차까지 나는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물을 더 주고, 나는 1차만 해도 충분해. 그러면 말려버려요. 그럼 2차부터는 떨어져 버려요. 날씨가 받쳐주면 3차까지도 다 열립니다. 3차까지도. 그럼 적과해야 돼. 너무 많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현상이 심하게 나는 경우는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너무 좀 베개 심은 거. 두 번째는 너무 과감한 순짓기. 너무 과감한 전정, 요거에 따라서도 오고, 세 번째는 물, 그 다음 질소, 탭이나 비료, 이거, 탭이나 비료 준 집은 무조건 다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비료 줬슈? 탭이나, 유박이나? 혹시 주셨슈? 안 줬슈?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몇 개라도 건져요. 그거 준 집은 못 건져요, 아예. 거의. 예. 제가 주라는 비료, 제가 만약에 이게 정말 많이 열리고 날씨가 받쳐준다 그러면요, 그때는 질소를 줘도 됩니다. 질소를. 근데 일반 질소를 주면 안 돼요. 뭐, 복합이나 요소 이런 거 주면 절대 안 돼. 탭이, 유박 이런 거 주면 안 돼. 만약에 날씨가 받쳐주고 좀 많이 열었다 이럴 때는 질산칼슘을 줘야 질산칼슘. 순간적으로 탁 왔다가 싹 없어지는. 웃거름요, 웃거름. 웃거름 비료를 줘야 돼. 예를 들면, 무조건 이삭거름처럼. 질소를 주고 싶으면은, 질산태 질소를 줘가지고 한 방에 얼른 왔다가 탁 없어져 버리는. 질산태 질소가 그렇습니다. 예. 금방 왔다가 짧아요. 비호가. 굉장히 짧게 없어집니다. 그래, 질산칼슘을 차라리 그 날씨가 받쳐주면 많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주면 안 돼요. 날씨가 안 받쳐주면. 올해 보니까 꽃 피는 시기가, 그래서 한 첫 꽃 피는 것하고 나중에 피는 것하고 한 일주일에서 10일 차이 나거든요. 올해 엄청난 차이 나버렸어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질산칼슘은 우리가 답을 이제 처음에 한 번 주고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올해는 안 받쳐줘갖고 질산칼슘 안 줬어야 되는데 올해는 줬어.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 9월달에 바닥에 붕소 줬죠. 9월에 바닥에 붕소 줬죠. 예, 바닥에 붕소 줬죠. 9월에 안 줬고 맞저기는 다 사장님은 9월에 붕소 주셔야 돼. 9월에 바닥에 9월에 붕소비를 주시고 8월 말이나 여태 붕소비를 주시고. 봄에 내가 주고 싶다. 나는 정말 체리밭에 가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봄에 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황산가리나 인산가리. 황산가리가 더 좋습니다. 한 3월 중순경. 여기가 언제 꽃 피죠? 4월 한 5일. 그러면 3월 초. 3월 초. 3월 중순경. 3월 중순경. 4월 5일. 4월 중순경. 4월 5일. 4월 중순경.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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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일.
3월 초부터 3월 중순 사이에 황산가리를 바닥에다 주십시오. 바닥에다. 황산가리를. 한 서너 주먹씩만. 그래봐야 한 두세 포면 될 거예요. 두세 포. 입상. 잎상이든 가루든 아무거나 갖다 줘요. 네. 뭐 그래도 소용없고 나도 그때 그 잎상은 참 안 녹는다. 안 녹아. 입상도 수용성. 네, 수용성으로. 황산가리 주면은 꽃이 조금 더 빨라요. 다른 잎보다. 조금 더 빨리 핍니다. 익는 것도 좀 빨리. 네? 익는 것도 빨리 익어요. 네, 그러니까 여튼간에 익는 거는 나중 문제고 꽃이 다른 잎보다 2, 3일 빨라요. 황산가리를 주시면은. 네. 빨리 펴요. 그리고 꽃도 잘 핍니다. 그래서 가리를 좀 주셔야 돼, 가리. 외국에는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는 게 필요가 있어요. 꽃잎이 딱 말리고 나면 착과비료라고 나옵니다. 외국에서 착과비료. 착색이 잘 되게 딱 매달려 있게끔 하는 비료가 있어요. 예. 그 비료 성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 4-15-37 이런 형태, 36 이런 형태예요. 질소는 요만치 있고 인산은 요거 정도 되고 가리는 엄청 많아요. 저게 착과 비료예요. 잘 매달려 있게 하는 비료. 잘 매달리게 하는 비료가 이겁니다. 비율이 이런 형태예요. 이게 100%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이런 형태. 가리를 엄청 많이 주고 질소는 조금 섞여 있고 인산하고 가리가 많은 거예요. 가리가 어마무시합니다. 가리가 무조건 더블로 되는 거예요. 가리가. 이게 착과비료입니다. 착과비료. 전 세계 뭐 어디든 가봐도 착과비료 주세요. 그럼 무조건 적어줍니다. 저 비율로 된 거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파는 데가 팔아요. 인터넷에 보면. 착과비료 써보신 분 올해 안 써봤죠? 처음 듣죠? 모두 그러니까 날씨가 이럴 때는 얼른 사다 써야 돼. 이런 그냥 날씨가 받쳐줄 해는 안 줘도 돼요. 그냥 기본 바닥에다가 황산가리나 염화가리나 이런 거 막 뿌려줘도 돼. 근데 날씨가 이럴 때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했죠. 꽃잎이 딱 말리고 나서 얘가 진짜 거짓말 않고 5일 상간에 커져야 돼. 5일 상간에. 날씨가 밤낮 기온차가 심할 때는 빨리 커져야 안 떨어져. 빨리 커져야. 얘가 빨리 크게 하는 거예요. 빨리 커지게. 그래서 빨리 커져야 되는데 그 착과비료를 안 줬어. 그러면 집에 있는 가리라도 줘야 돼. 인산 조금하고 가리가 많은 비료. 아니면 우리 집 보니까 인산하고 가리가 똑같은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염화가리 더 넣어. 그거다가. 염화가리를 더 넣으면 돼요. 염화가리만. 염화가리를 더블로 넣는 거예요. 내가. 인산에 더블은 들어가야 착과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과비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요거가 막 생기려고 이게 푸르덩덩해갖고 요만할 때 그러면 얘가 팍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물 주면은 착과비료를 주고 나서 물 주면은 확 커져버려요. 며칠 상간에 진짜 2, 3일 상간에. 요거를 올해 같은 때는 날씨만 받쳐주면은 15도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되고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되고 낮 기온이 25도 이하 된다. 그럴 때는 안 줘도 돼요. 근데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 낮 기온은 25도 이상 이럴 때 줘야 돼요. 이 비율로 맞춰서. 이거 꼭 이대로 주지 마시고요. 이대로 주지 마시고 이 비율을 생각하세요. 4에 15에 36이면 인산의 가리가 더블. 요거는 10분의 1. 질소는 10분의 1. 질소는 10분의 1이에요.
질소는 10분의 1, 가리의 10분의 1이에요. 거의 그렇잖아요. 10분의 1 정도 되고. 자, 인산은 가리의 절반. 절반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절반도 안 되게. 그럼 가리는 왕창. 이렇게 줘야 얘가 요만하였다가 팍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전 세계에서는 착과 비료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는데 하이파에서 나옵니다. 하이파 비료에서 나와요. 국내에서도 파는 데가 몇 군데 없어. 이렇게 안 팔라고 그래. 예. 이게 착과 비료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감도 마찬가지예요. 감도 마찬가지예요. 감이 병은 없는데 특별하게 막 낙화가 된다. 낙화가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저걸 그 기온차나 이런 게 기온이 안 도와줄 때 이럴 때는요. 착과 비료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저거 그냥 연면살포 야가면서 그냥 치시면 돼요. 야가면서 몇 배로 치냐? 300배. 300배예요. 300배. 그럼 엄청 많이 주는 거죠. 300배면 5, 3, 1.5kg. 저는 보통 저는 한 4kg, 5kg 넣어요. 그냥 1000리터니까. 1000리터에다가 한 4, 5kg 넣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연면살포 줍니다. 연면살포용이에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딱 붙어지어요. 이게 안 떨어져요, 이제, 이가. 빨리 커지고, 확 커져갖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과도 마찬가지, 감도 마찬가지,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다, 딱 꽃이 펴갖고 꽃잎이 날리면 줘야 돼. 원래 착과비료를. 날씨가 안 도와줄 때는. 기온 편차가 너무 심하다. 올해는, 야, 이거, 불안한데. 이거를 내가 기온을 모르면 뭘로 보면 아느냐. 꽃이 정말 이렇게 쫙 피면은 괜찮은데, 꽃이 꼬굴꼬굴 나와가지고 막판에서 이렇게 딱 피는 경우, 올해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올해 꽃이 굉장히 체리꽃이 안 이뻤어요. 올해 체리꽃 이뻤슈? 이뻤어. 엄청 이뻤슈? 없네. 그 집은 그럼 체리 잘 열렸겠는데. 체리꽃이 쫙 피면은요, 체리꽃이 필 때부터 봐야 돼. 쫙 나올 때 보면은, 평년에는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 올해는 왜 이게 꼬불꼬불 기어나오지? 올해 그랬어요. 올해 체리꽃들이 꼬불꼬불 기어나왔어요. 예. 한 방에 못 피고, 왜냐? 갑자기 온도가 더웠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막 이러니까 얘들이 나오려다 말다가 막 이랬어요. 올해 체리꽃들이. 저는 맨날 그것만 보거든요. 얘네들 어떻게 피나? 왜 이렇게 되냐? 작년에 안 이랬는데 올해 왜 이렇지? 맨날 그것만 봅니다. 근데 올해 정말 꽃들이 다른 데 같으면 쭉 하고 이렇게 툭 나왔거든요. 올해는 요만큼 폈다가 멈춰. 요만큼 폈다가 또 멈췄었어요. 예. 요만큼 폈다가 멈췄어. 근데 저 보니까 늦게 핀 것들이 그렇게 피네요. 예. 빨리 핀 것들 활짝 피는데 그렇게 처음에 거만 활짝 폈지, 나중 거는, 그러니까 나중 것들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꽃이 늦게 핀 것들. 예, 늦게 피는 것들은 이렇게 폈어요, 꽃이. 한꺼번에 안 피고.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안 도와준 거예요, 날씨가. 그래서 올해 낙과율이 심한 거예요. 예. 이렇게 꽃 피는 것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루 만에 쫙 나와서 피는 거. 며칠 걸려서 이렇게 요만큼씩 하얗게 보이는 상태에서 요만큼 멈춰버리면 절대 안 돼요. 요만큼에서. 멈추면 안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거 줘야 되는 거예요. 올해 사과도 다 그랬습니다. 사과도 올해 꽃이 한 꽃이 딱 먼저 폈어. 그 갑자기 꽃잎이 다 시들어버리고 그 다음 거가 나중에 다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로는 쫙 펴갖고 잘 됐는데 후지 피는 시기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돼갖고 후지는 가보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거의. 후지밭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사과는 5개씩 피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달려놓으면 나오긴 나오는데 워낙에 이제 적게 나오겠죠. 그렇죠. 사과 올해 후지는 없어요. 없이요? 다른 게는 괜찮아요? 홍로는 엄청 열었는데 홍로는 잘 열렸어요, 올해. 예, 홍로는 잘 열렸어요. 후지는
다른 사과들은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이 체리는 처음에 여태 다른 때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딱 이제 착과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신경 안 써도 돼. 착과가 딱 돼버리면은. 착과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중국 놀러 갔지. 착과되고 나서는, 됐다, 이제. 그러고는 중국 가버렸죠. 착과가 딱 되고 나면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이제. 할 일이 없어. 풀이나 비워주고,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농약이요? 체리. 그러니까 체리 수확할 때까지 벌레가 뭐 거의 없어요. 처음에 요때 이제 균핵병이라고 이게 조금 생기는 거 있는데, 그때만 예방하시면 돼, 그때. 예방도 그렇게 안 해도요, 육아균핵병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는 잿빛곰팡이라고 그러고, 제가 봤을 때 잿빛곰팡이 같아. 근데 걔 생겨가지고, 번지지도 않아요, 잘. 몇 개 번지도 안 하고 그냥 없어져요. 착과만 잘 되면은. 근데 아까 대시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유아기 때 그거 하면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상관없이요. 등록돼 있어요, 다. 체리에도. 대시스는 살충제잖아요. 네, 살충제. 근데 내 말은 유제를 그때 쓰면 안 되지. 아이, 유제 아니에요, 요즘에 대시스 유제로 안 나와요. 유탁제. 그냥, 뭐요. 액제예요, 액제. 대시스 액제. 액제로 나와요, 액제. 그리고, 어릴 때는, 어차피 유제는 안 쓰지만은, 액제만 쓰면 돼. 어릴 때는, SS기로 만약에 하잖아요. SS기로 약할 때, 송풍을 불면 안 돼요. 왱! 돌리면 안 돼요. 다 떨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걸로 약할 때도 막 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세게 내기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가지가 많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니까 세게 아니, 안 돼. 체리는 냄새만 맡아도 병이 없어져요. 냄새만 맡아도. 그래서 밖에 있는 놈들은 다 아작난겨. 나중에 보면 속에만 몇 개 붙어있지. 어린 놈한테 세게 쏘면 안 돼요. 절대 안개처럼만 뿜어대야 돼요. 이파리 날리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다 착색된 다음에, 이제 착과된 다음에 하세요. 착과된 다음에 약하시면 돼요. 착과되기 전까지는 물도 부드럽게 줘야 돼. 약도 부드럽게 줘야 돼. 세게 쏘면 안 되는겨. 사과 만에 그렇게 쏟다 그러면 다 동로 가요. 사과 동로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유제 어릴 때 유제 안 하고 송풍기 안 돌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딱. 다른 방법 없어요. 체리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더 안전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어릴 때 약을 한다 그러면요, 꽃폈을 때나 이럴 때, 만약에 또 그런 사람들 있어. 개화기 만개했을 때 약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만개했을 때. 만개했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안개보다 더 연하게 쏴야 돼요. 꽃폈을 때는. 막 쏴보세요. 다른 집보다 몇 배 더 옵니다, 병이. 안 하니만 못해요. 안 하니만 더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요 시기에는 최대한으로 애새끼 다루듯이 해줘야 돼. 요때가 가장 중요해. 요때 하고 나면은 이제 할 일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꽃피기 전. 꽃 폈을 때. 꽃 다 지고 지면서. 요때 이 세 번만 관리 잘 하세요. 요때. 그 외에는 관리 안 해도 돼. 체리밭에 들어가서 살지 말고 그냥 그러고 놔둬버려요, 이제. 그러면 강사님 그 균형병 있지 않습니까? 까맣게. 예. 그거는 그 발병 시기가 언제예요, 그게? 발병 시기요? 언제 오는지 몰라요. 이파리 딱 나오면 나와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 피했을 때 예. 속에 거기서 균형병이 들어가면은 그게 정확히는 균핵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외국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어린이 사이트에 가면은 잿빛곰팡이, 어린이 사이트 가면 육아균핵병, 이렇게 다 틀려.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정확히 말하면 외국에서도 그래요. 막 들어가서 막 생긴 거는
제피 곰팡이병이고, 얘가 조금 더 놔둔 거, 조금 더 지나니까 균핵병이더라. 이렇게 돼요. 거의 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제피 곰팡이병 방제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그때 하세요. 개화 바로 직전에. 풍선기 때. 예, 요만큼 나왔을 때. 근데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굳이. 약 겁나게 비싸요. 제피 곰팡이병 약이 최고 비쌉니다. 예, 보통 500리터에 5만원 정도 들어가요.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피 곰팡이 약은 500리터 약에. 근데 제피 곰팡이 균핵병 때문에 체리 못 땄다. 균핵병, 이거 균핵병 아니에요. 까맣게 된 게 균핵병입니다. 까맣게 된 게. 몇 개나 생겨요. 그거는 몇 개. 몇 개 생기지도 않아. 걔는. 원래 날씨가 흐려갖고 날씨가 흐려가지고 좀 몇 개 왔는데, 그래도 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없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없어. 그 떨어지고 조금 남아있는데 그나마 또 균형병하고도 다 떨어져. 이게, 그러니까, 균핵병이, 날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요. 원래 미국에 가면 속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6월달 되면은 체리가 이제 5월 말쯤 돼가지고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체리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체리는. 예. 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다 버려요. 예. 그래서 절대 놀라지 마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심한, 준드롭의 가장 심한 게 체리예요. 예. 근데 지금도 원인을 못 밝혔어요. 단 하나. 그 사람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물 관리를 좀 하고 비료 안 주고 또 뭘 관리하고 뭐 했는데도 그래도 오긴 온대요. 날씨가 안 받쳐주면. 그게 날씨가 문제지. 여러분들 작년하고 올해가 날씨가 좀 문제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막 체리 박사님들 얼마나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체리 이렇게 따야 된다고 막 이렇게 열렸다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어마무시하게 열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그게 문제지만은 이제 저는 작년에 나왔어요. 저는. 작년에 딴 집이 없으니까 우리만 왔어. 예. 이게 체리는 그 잘 따고 그 10년, 20년 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못 땄어요. 작년에. 10년, 20년 하시는 분들도. 올해도요? 올해도 보세요. 10년, 20년 하시는 분들 제대로 따나. 오직 했으면 변해고 화분으로 심겠시오. 근데 강사님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버건디 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6년 차인데 예. 지금 7년 차 농가도 올해 지금 다 낙과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거의 신초가 안 나오고 수세가 약한 거는 그대로 달려 있어요 다. 예. 근데 수세가 센 놈은 다 떨어져요 전부 다. 네. 그런데 같은 가지에서도 그래요. 예. 약한 가지는 안 떨어져 다 있고 센 놈은 또 다 노랗게 다 떨어지고 이렇게 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보니까 7년째 된 사람도 좀 오래 그랬어요. 그 대목이 뭐예요? 크림슨이요. 크림슨인데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강사님이 그 버거디폴 그 원산지 가갖고 예. 수세가 센데도 떨어지냐 해서 그거 한번 보가지고 거기는 수세가 그렇게 안 셉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네, 그쪽은. 수세를 낮추려면 그것도 한계 있더라고 보니까. 수세 낮추는 거는, 솔직히, 체리는 물만 줘도 큽니다. 비만 와도 크고, 예. 비만 와도 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리 수세를 굳이 낮추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열리면은 안 떨어지게 관리하시라니까요. 안 떨어지게 관리를 하셔야 돼. 제가 이거 여태까지 얘기한 게 뭐이슈? 바닥에다, 그래서 내가 바닥에다 뭐, 하기 전에 뭐 주라고 했어요? 바닥에다가? 예, 가리 주라고 했잖아요, 가리. 가리를 저는 가루로 사다닙니다. 황산 가리고토로. 예, 그거는 그냥 아주 가루로 돼가지고,
그냥 뿌려놓고 물 한 번 뿌리면 다 녹아버려요. 근데 황산가리는 알맹이로 된 거는 잘 안 녹아, 금방. 예. 그래서 저는 완전 가루로 된 거 사와요. 황산가리로. 그 알맹이 된 거 말고 완전히 잎상처럼 돼 있는 거. 예. 그거 하나 주거든요. 그걸 주셔야 돼, 그러면은. 가리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착과 상태가 다르다니까요. 올해만 그래. 작년에는 그럼 작년에는 왜 그랬대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4개라며요. 근데 올해는 왜 4개가 아니에요? 4개 아니에요? 4개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온 편차가 심한 것도 4개예요. 모든 지금 체력이 나무가 보니까 세력이 너무 센 놈들이 네. 착과도만 안 되고. 그럼요, 세력이 세면 안 돼요. 강사님이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세력을 좀 낮추는 방법을. 인삼가리 몇 주먹씩 줬어요? 이걸 바닥에 5주먹 줘도 소용없어요. 연면십이 해도. 연면십이 250배도 안 돼. 예, 안 돼요. 그걸로 해서 끝내고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열매가 열리면 확 떨어집니다. 열매가 얼마나 열렸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얼마나 달고 가느냐에 따라서 세력이 확 죽나 안 죽냐예요. 예. 저는 저때 아까 저 착과비료 주고 나서요. 착과비료 주고 나서 이렇게 다 커졌잖아요. 착과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규산 떠줍니다. 규산 떠줘요. 규산에다 칼슘 섞어서 줍니다. 뭐 그게 하려고. 비 자주 오고. 날씨에 따라서요. 평상시 때는 안 줘요. 날씨에 따라서 줘요. 날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질소를 안 주고 농약도 안 하고 맨 저런 것만 주는 거예요. 남들 일주일에 한 번씩 농약할 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거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를 하느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같이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첫 번째가 가장 뭐냐? 햇빛을 줘야 됩니다. 햇빛. 예, 햇빛을 줘야 돼. 햇빛을 안 주면 무조건 낙과됩니다. 100%. 햇빛 주신 분. 뭐 줬시오? 썸머 줬시오. 광합성 균을 주든지, 광합성 제재를 농약방에 사다 주든지, 기술센터 가면 광합성 균이 있어요. 예. 아니면 농약방에 가면 광합성 제재가 있어. 이 햇빛이 안 나고 늘 날이 이럴 때는 수시로 그걸 해줘야 돼, 수시로. 오늘부터인가 이제 날씨 좀 맑다겠어요, 며칠 동안.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동안 지금 날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거의 하루는 맑고, 하루는 흐리고, 하루는 비 오고, 하루는 맑고, 계속 그랬어요. 햇빛을 못 봐. 햇빛을 못 보면 뭐를 줘야 돼요? 햇빛을 줘야 돼요. 햇빛이 없다는 거는 자외선만 오는 거예요. 자외선만. 가시광선이 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가시광선이 와야 이 이파리에 가시광선이 와야만이 여기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IP6를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보내줘야 얘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여튼간에 그런 물질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은 얘가 자외선을 하루 종일 와요. 구름 쪄도 자외선은 나오니까. 갖다 따라서 여성분들 구름 쪘다고 살 안 타요? 햇빛 밖에 나가면? 구름 껴도 타죠? 이건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잖아요. 자, 햇빛이 쨍쨍 낼 때는 가시광선에 의해서 타는 거예요. 가시광선이 와서 얘가 만들어줘야 진짜예요. 예, 근데 가시광선이 와야 되는데 자외선만 와.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포도당 못 만들어내. 그러면 얘한테 햇빛을 막 줘야 돼, 햇빛을. 그러면 요즘 기술센터에서 공짜로 줘, 광합성균. 그거라도 한 번이라도 줘주신 분. 광합성균 EM 말고 광합성균. 예. 날 흐리면 농약 대신 그거 줘야 되거든. 또 날 흐리면 농약 대신 그거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곰팡이균은요, 이 제피 곰팡이나 균핵병 있죠. 광합성 균하고 광합성 제제, 그 다음에 농약하고
이 세 가지를 놓고 봐서 방제가가 있어요. 방제가. 방제가가 얼마나 몇 프로나 나오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솔직히 농약은요. 날 흐리고 이러면 10%밖에 안 나와요. 광합성 제재는 보통 17%. 광합성 균이 15% 정도 돼요. 방제가가. 걔네들만 도저 별로 안 와요. 곰팡이균이. 근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맨날 약만 해, 약만. 돈 들어가고 나는 놈들은 왜 저렇게 약을 할까? 저는 약을 안 하고 그런 것만 줍니다. 약도 안 하고 쓸데없이 그런 것만 줘. 광합성 제재를 주든지. 예. 저는 이제 그 광합성 제재 중에 썸모아를 줍니다. 예, 썸모아를 주고 또 원래 그게 이제 날씨 일반적일 때는 한 2주에 3주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날을 흐리면 떠줘요. 날을 흐리면 떠줘. 방제가가 17%예요. 방제가가. 곰팡이를 방제할 수 있는 방제가가 17%. 그러면 농약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농약으로 판매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럼 농약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광합성 균도 이 기술자태가 나오는 광합성 균도 수시로 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래야 얘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올해 날이 안 좋으니까 얘가 더 매달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못 매달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강 농약할 때요. 예. 대부분 우리 거의가 수돗물로 거잖아요. 수돗물로 하는데 그게 지금 산도가 높잖아요. 그거는 농약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곰팡이 균은 살균제는요. 살충제는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충제는 나방류는 pH가 높아야 되지만은 그 외에는 pH가 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살균제는 그렇게까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보통 6.5예요. 6.0에서 6.5 사이면 다 돼요, 살균제는. 살충제는 다릅니다, 살충제. 예. 살충제는 거기에 따라 틀리지만은 살균제는 크게 문제 안 돼요. 쉬었다 하겠습니다.